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오늘부터는 제2과목 직업심리학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부터 봅니다. 직업선택이론인데요. 자, 1절부터 봅니다. 특성요인이론입니다. 1절. 자, 특성요인이론. 이 부분은 특별하게 할 게 없습니다. 직업 상담화 시간에 배웠던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공부했잖아요. 그 내용과 뭐 같은 거기 때문에 잠시나마 이 부분에서 어쩌다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넣어놓는 건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간략하게나마 복습 차원에서 설명만 하고 바로 2절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1번 거기 여기 보시면은 뭐 이거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1번 보니까 우리가 앞에 배웠듯이 파슨스가 주장한 3요인 이런 개인 분석, 두 번째 직업 분석한다면 맞으면 개인 분석과 직업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연결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보시면 3요소 직업 지도 모델을 구체화했다. 누가? 파슨스가. 그 내용을 윌리엄슨이 체계화시켰다라고 했죠. 그죠? 자, 쌍가로 2번 동그라미 하세요. 각 개인들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매칭시키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고 했다. 이 표현이 개인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직업 분석해서 개인과 직업을 연결시킨다. 그 표현을 서술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3번 동그라미 개인적 흥미나 능력 등을 심리검사나 객관적 수단을 통해서 밝혀낸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그 외에 뭐 4번, 5번은 그냥 읽어주시고 상담화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이 바로 그 얘기죠. 2번 파슨스가 강조하는 현명한 직업 선택을 위한 필수 요인이 뭐냐? 파슨스. 그렇죠? 그래서 파슨스의 3요인 이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어 한번 내가 좀 써볼게요. 어떤 게 썼느냐? 세 가지 썼어. 그죠?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개인 분석. 그 다음에 직업 분석. 그래서 내용은요, 보시면 개인 분석은 개인에 대한 이해, 개인 분석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등 내면적인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말하는 것이고 직업에 대한 이해, 즉 직업 분석이죠. 직업에서의 성공, 그다음에 이점, 보상, 자격 요건, 기회 등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이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개인과 직업. 그런 다음에 위에서 했던 개인과 직업, 그죠? 두 가지를 뭡니까? 두 가지를 합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즉, 매칭시키는 것이다. 요거하고 요거를 아시겠죠? 이게 일종의 파슨스의 3요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간혹 시험 볼 때요,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직업 분석. 이렇게 하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문제집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문제집을 얘기하는 이유는 요것만 보면은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무조건 다 외워야 되나? 뭐 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옆에다가 문제집을 딱 펼쳐놓고 보시면 요 내용은 요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좀 유형을 살펴보면서 공부하면은 공부의 양도 줄이고 동시에 문제를 풀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해줘야 문제집에 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알고 또 공부할 때 도움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봅니다. 2절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 홀랜드의 성격 이론, 인성 이론 다 이렇게 각각 얘기하기도 합니다. 홀랜드의 자 여기 적을게요.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인데요. 자, 먼저 개요 보시면
홀랜드, 자, 먼저 1번 이제 개요인데요. 여기서 우리는요, 육각형 모형을 한번 쫙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육각 모형이 이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꼭지점 보시면은, 여기가 현실형이고, 여기가 이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그 다음에 관습형. 그래서 현탐예, 사진관. 성은 현시요, 이름은 탐예라. 직업은 뭐라고요? 사진관을 운영한다. 현탐예, 사진관. 그래서 영어로 앞자를 따가지고 RIASEC. 그래서 얘는 RIASEC다. 그래서 RIASEC. 리아세크라고 부르죠. 우리는 대부분이 여기 사회형에 포함됩니다. 여기 사회형에. 여기 포함되죠. 여기 직업상담사, 뭐 사회복지사 등등의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봉사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는 것이 바로 사회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형만 100% 있는 건 아니에요. 사회형이면서 주변에 조금 있는 것이 뭐 예술형도 있고 진취형도 있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가 요겁니다. 저 같은 경우가 SEA입니다. 어떤 분들은 SA인데 거의 같죠. 요거만 약간 차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검사해 보니까 저는 SEA다. 근데 SEA가 뭐 SCA보다는 더 가깝죠. 그죠? 가깝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공통점이 앞에 게 더 많다. 즉 일관성이 높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뒤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 현실은 주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주로 직업이 많지만 주로 기술자. 뭐라고요? 기술자죠. 기술자 등등 이런 사람이 있고요. 탐구형은 탐구한다, 연구한다. 에디슨 탐구. 그죠? 이런 연구한 사람들. 그러니까 연구하고 주로 혼자 많이 하죠. 혼자만. 반대. 사회형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기술자는 오로지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쪽은 혼자 하는 것 쪽, 이쪽은 사람을 만나서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경우죠. 연구자, 탐구자, 연구자, 즉, 뭐, 예를 들어 과학자, 이런 거, 과학자, 이런 사람들. 예술은 뭐 많죠. 미술가, 음악가, 뭐 예술가 많죠. 그죠? 뭐 음악가, 좋습니다. 음악가. 그냥 요거는 기술자, 뭐 과학자, 얘는 뭐 음악가, 그 외에 뭐 미술가 많죠. 하여튼 간에. 사회형은 우리를 얘기하죠. 상담사. 그죠? 상담가, 상담사, 사회복지사 많죠. 진취형은 나를 따르라. 그죠? 주로 뭐 기업인, 기업가. 얘는 기업가. 또는 뭐 정치가 다 포함됩니다. 관습형은요, 요거는 사서. 또는 뭐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 그 다음에 경리사원들. 그래서 경리사원, 사서, 경리사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뉘앙스를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1번 동그라미에서요, 홀랜드는 사람들의 성격, 즉, 인성과 환경을, 이러한 성격은 이러한 환경에 종사한다. 그러니까 성격과 환경. 아시겠죠? 자, 성격과 환경인데, 성격 동그라미, 환경 동그라미였어요. 성격은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격과 환경을 현탐예, 사진관, RIASEC로 구분하고, 즉 리아세크라고 하는 육각형 모형을 통해 효과적인 직업 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1번이. 자, 2번 줄 거세요. 개인의 특성과 직업세계의 특징 간의 개인의 특성, 직업세계의 특징 간의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장 강조한다는 얘기죠. 줄 거죠. 개인이 자신의 성격을 성격 동그라미 하죠. 여기 성격과 환경이에요.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 동그라미. 환경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홀랜드의 흥미 검사 해보니까 나는 내 성격은 사회형이다 그 얘기죠. 사회형이다. 그러면 성격은 사회형인데
사회형의 사람들은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자라고 하는 그런 직업적 환경의 직업들을 선호하더라. 그런 직업들로 취업을 하더라. 그거는 환경입니다, 환경. 아시겠죠? 나의 성격, 사회형. 그 사회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직업 환경, 사회복지사, 상담사. 이해되시죠? 성격, 환경. 환경은 직업 환경 또는 작업 환경.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3번과 4번은 한번 읽어주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가지 주요 과정이 있는데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비슷하게 네 가지 주요 과정 있는데, 여기. 과정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 한마디로 방금 얘기한 6가지 성격 유형. 6가지 성격 유형이 있다. 이게 뭐냐? 방금 말한 현탐예, 사진관이 있더라. 어떤 친구는, 이 친구는 뭐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그건 절대 이쪽으로 안 나옵니다. 그죠? 자격증 따가지고 기술자가 돼가지고 고치고 만들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분명히 여기 현실형 쪽에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직업 환경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요, 이런 사회 환경, 이런 상담사 쪽 아무리 선택해도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홀랜드의 흥미검사가 왜 주목을 받고 있느냐? 나름대로 왜 성격 유형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더라, 그 얘기죠. 우리가 4학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 들어간다, 직장 잡는다, 그럼 최소한으로 흥미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나의 성격이 어떠한 유형인가도 모르고 난 다음에 임금 많이 주니까, 페이 많이 주니까, 근로 조건 좋으니까 무조건 들어갔다가 에이씨 나하고 안 맞네 하면서 때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미리 알았더라면 거기 안 들어갔겠죠. 나에게 맞는 쪽으로 가능하면 선택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SEA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처럼 출근, 칼퇴근, 저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요, 아주 오래전에, 나름대로 좀 대기업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기업에 가까운 중견기업이 있었습니다. 저도요, 나름대로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스카웃 비슷하게 제의했는데, 임금도 많아요. 많지만, 그래도, 아무리 해도 나는 뭐 9시 출근, 6시 퇴근, 나는 이게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 평생 그 일을 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때려치우면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거니까 정중하게 거절했죠. 왜? 임금 많이 준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들어가겠죠. 들어갔으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해갖고 일하든지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고 나하고 맞네 안 맞네 하면서 때려치고 개이 들어왔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요, 나왔다 그러면 또 딴 데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냥 들어갔으면 맞지 않을지라도 한번 노력해 보던가. 그러니까 젊은 친구일수록 노력하지 않고 내가 뭐 일할 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나오는 경우가 좀 더 높겠죠. 젊은 친구일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그것이 적겠죠. 그죠? 왜?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여튼 간에 6가지 성격 유형이 있고요. 요게 바로 뭡니까? 아까 말한 성격, 요거 있다. 현탐내 사진관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도 6가지 직업 환경, 6가지 환경이 있다. 아까 뭐, 만약에 사회복지사, 직업 상담사 그러면은 사회형 쪽이고, 그죠? 그다음에 연구하는 사람들, 과학자들은 뭡니까? 탐구형 쪽이고, 거꾸로 있다라 그 얘기죠. 이거는 환경. 이거는 환경 쪽이다. 그 얘기죠. 이래 보시면 됩니다. 1번을 강조하려면 내가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찾기 전에 내가 홀랜드에 흥미 검사 해보니까 사회형이야. 그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하는 쪽이 유리하죠. 요거는 1번이고, 2번은 뭐냐? 홀랜드에 흥미 검사를 안 했는데, 현재 내가 사회복지사로, 직업상담사로, 상담심리사로, 현재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있는 상태에서 홀랜드에 흥미 검사해 보니까
사회형이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그것이 2번이 2번. 거꾸로 하니까 또 사회형 쪽으로 나오더라. 이해되시죠? 자, 3번은 뭐냐? 셋째. 사람들은, 자, 봐봐요.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고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요것이 이제 방금 말한 쌍가루 2번을 강조할 때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에도 리아세크가 있고 환경에도 있는데 이왕이면 뭡니까?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등등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 환경, 환경은 직업 환경입니다. 직업 환경, 작업 환경을 찾더라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환경을 찾더라. 찾는다. 그 얘기고. 네 번째는 뭐냐?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 줄거세요. 얘는, 그러니까 현재 강조한 것이 성격하고 환경.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격과 환경, 성격과 플러스 뭡니까? 환경, 이겁니다. 성격과 환경, 줄거죠. 성격과 환경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두 개가 동시에 나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환경을 빼버리고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하면 안 돼요. 성격과 환경 두 개 다 나와야 됩니다.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환경을 빼버리고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 질문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홀랜드의 그러면 6가지 성격 유형이 뭐냐? 3번에 6가지 성격 유형이 뭐냐? 요거 현탐례, 사진관 요건데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요, 자 읽으면서 잠깐 설명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현실형, 의외로 또 현실형 예를 또 잘 물어보더라고요. 현실형을 잘 물어보더라고요. 현실형은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고 성실하며 말이 적고 고집이 세며 직선적이며 단순하다. 이건 자주 읽으면 이해돼요. 요와 연관된 문제가 보기보다 문제점이 많아요. 맞습니다. 분명하고 질서 정연한 것을 좋아하며 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인 조작 활동을 좋아하지만 반대로 요걸 좋아하지만 대각선 반대쪽에 있는 거 이제 거리가 멀수록 나하고 안 맞는 쪽입니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뭐라고요? 기술자 등이다. 현실형 특징은 실제적이다. 그래서 실제형 이렇게 부릅니다. 실용적, 실제적, 즉 실제형, 즉 실용적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뭡니까? 바로 첫 번째 나오는 현실형이고요. 탐구형은 뭐냐? 에디슨을 생각하면서 연구하는 사람들, 과학자 요겁니다. 그래서 추상적이다, 과학적이며 과제지향적이다.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조직적이며 정확하지만 반대. 예죠? 진취형, 정반대격이죠. 진취형, 기업과 정치가. 즉, 리더십 기술이 부족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과학자 등등등이 있다. 탐구형 특징은 과학적, 추상적이다. 예술형,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고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며, 음악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 그죠? 칼출근, 칼퇴는 없습니다. 저 음악하는 사람들은 막, 낮에는 쉬었다가 새벽에 작업하기도 하고요. 그죠? 왜? 그런 어떤 칼출근, 칼퇴근하고 있는 어떤 공무원 세계, 사서, 경리사원, 이런 거 갖고 정반대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술형의 반대는 뭡니까? 관습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싫어하며, 모호하고 자유롭고 상징적인 활동들에 흥미를 보인다. 또한 창의성을 지향하는 아이디어와 자료를 사용해서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창의적이고 신미적이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신미적이며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2번,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며 비수능적이다. 수능적이라는 것은 주어진 여건에 맞추는 겁니다. 이건 관습형이고 거기에 안 맞춘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다 그 얘기죠. 내 창작 활동은 내 마음이다. 비수능적이지만 규범적 능력이 반대쪽 부족하다.
틀에 짜여진 것 싫어한다 그 뜻이죠.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 직업은 음악가, 예술가, 미술가 등등이다. 많죠. 예술형 특징은 독창적, 독립적이다. 독창적이다. 독립적이다. 사회형, 자, 우리 상담사를 말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인관계에 뛰어나며 외부 활동을 선호하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다. 하지만 반대에 있는 기술자처럼 기계 도구, 즉 도구와 기계를 포함하는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싫어한다. 2번,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기지만 기계적 능력이 부족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 직업은 상담사 등등등이다. 3번, 사회형 특징은 후원적, 양육적이다. 진취형 또는 설득형인데요. 1번, 조직의 목적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을 선도, 계획, 통제, 관리하는 일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위신, 인정, 권위에 흥미를 보인다. 2번, 조직 목표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조작하는 활동을 좋아하지만 왜? 내 시킨 대로 해! 따라와! 정치가 날 따라와! 기업가 날 따라와! 네 하고 있는 그건 안 돼! 그죠? 나한테 맞추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활동을 좋아하지만 반대에 있는 요거처럼 반대에 있는 과학자, 탐구용과는 반대다. 그러니까 과학적 능력이 부족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정치가 또는 기업가 등등이 있다. 3번, 진취형 특징은 설득적, 활동적, 사교적이다. 관습형,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 자료들을 기록, 정리, 조직하는 일을 좋아하고 체계적인 직업 환경에서 사무적, 계산적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들에 흥미를 보인다. 2번, 구조화된, 즉 조직적인, 2번은 동그라미 하시고 좀 더 봐야 돼요. 구조화된 또는 조직적인 환경을 선호하고 틀에 짜여진 거야. 짜여진 거.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구조화된, 즉 조직적인 환경을 선호하고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자료 정리를 좋아하지만 즉 반대에 있는 음악가적, 미술가적, 예술적 능력이 부족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사서 등이 있다. 사서, 격리사원, 공무원 등등이 있다. 3번, 관습형 특징은 논리적, 체계적이다. 그래서 세부적 내용 세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이 밑에 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거기 성격 특징, 선호하는 내지는 싫어하는 직업적 활동, 대표적인 직업을 내가 또 표로 정리한 것은 여러분들 한번 복습할 때 한번 봤음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에게 맡겨드릴게요. 꼭 한번 읽어주시면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자, 네 번째. 이게 뭐냐? 홀랜드의 6가지 직업 환경 요인입니다. 6가지 직업 환경 유형. 그러니까 조금 전 다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건 성격이라면 이건 뭐요? 직업 환경이다. 어떠한 직업들이 있느냐 각각 유형에는 그걸 물어보는 건데요. 자, 현실은 많죠. 각종 도구를 이용해서 기계 등을 다루는 실무적인 일이다. 제가요 이 중에서요 그나마 좀 잘 거론되었던 것들만 내가 콕 집어가지고 내가 한번 줄 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라는 얘기 아니고 그걸 보시되 나머지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자, 조사연구원 줄 거예요. 농부, 농업 줄 거예요. 옆에 비행기 조종사 줄 거고요. 목수 줄 거예요. 전기 기술자, 즉 기술자 줄 거고요. 정비사 줄 거예요. 엔지니어도 줄 거고요. 트럭 운전사 줄 거고 군인 줄 거예요. 이러한 직업들이 뭐라고요? 현실형이다. 그리고 줄 끈 것들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도 있네. 소방서도 있네. 경찰관도 있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탐구형은 자 중간에 줄 것입니다. 심리학자, 분자공학자, 과학자 줄 것입니다. 바로 밑에 의료 서비스 분야 줄 거야. 지금 줄 것들은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한번 또 읽어주시고요. 예술형, 자, 끝에 예술가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중간에 배우, 옆에 작곡가, 옆에 연주가, 저술 분야, 요거 줄 긋고 또 나머지 읽어주시고요. 사회형, 자, 두 번째 줄 중간에 카운슬러, 바텐더, 그 다음에 옆에 종교 지도자, 전부 다 사회형입니다. 진취형은 첫 번째 줄 중간에 정치가, 사업가로 나머지 읽어주시고. 자, 관습형은요, 자, 첫 번째 줄 끝에 일단 내용 잠깐만 읽어봐요. 정확성과 꼼꼼함을 요구하지만 융통성과 상상력이 부족하다. 정확성과 꼼꼼함은 뭐 격리사원 등등을 딱 떠올리면 되고, 공무원들. 융통성과 상상력은 뭡니까? 이거는 바로 예술형. 그죠? 예술형. 그죠? 음악가, 미술가처럼 어떤 상상력 또 융통성은 상당히 부족하다. 원리, 원칙도 한단 말이죠. 칼출근, 칼퇴근은요. 자,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줄긋습니다. 은행원, 사무원, 그 다음에 도서관 사석, 끝에 격리사원, 공인회계사, 행정사, 행정관료. 자, 의외로 잘 나왔죠. 그죠? 자, 솔직히 이 정도만 알아도 큰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줄 끈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되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한번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그래도 체킹할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홀랜드의 5가지 주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여기도 적어볼까요? 5가지 주요 개념이 있는데, 자, 일단은요, 요거를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아니까, RIASEC. RIASEC. 그죠? 현, 탐, 예, 사, 진, 관. 현탐예 사진관. 3번만 따라하면 금방 외웁니다. 이 중에 5가지 있는데, 일관성, 뭐 변별성, 정체성, 일치성, 계칙성이 있는데, 물론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 겁니다. 2차 시험에서도 이 중에 뭐 3개 정도만 뭐 설명하라 나오기 때문에. 자, 1차에서는요, 쌍가루 1번 동그라미, 쌍가루 4번 동그라미. 이 2개는 해야 되고요. 나머지 3개 중에서는요, 변별성 정도만 알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뭐 1차에서는 거의 거래가 뭡니다. 근데 무슨 뜻인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일관성은 뭐냐? 일관성. 여기 개념에서 그러면 첫 번째. 자, 일관성은 뭐냐? 자, 일관성은 제일 중에 제일 잘 나와요. 1번, 일관성은 개인의 성격, 유형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유형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줄 겁니다. 첫 두 문자가 육각형에 인접할수록 공통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말한다. 그러니까 저는 3개니까 이거 봐요. 아까 했지만은 저 같은 경우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SEA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SEA가 있습니다. SEA죠. 근데 SE인데 E는 맞는데 SEI입니다. 그러니까 SEA는 붙어 있고 SE까지는 좋은데 I는 한 칸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SEA는 SEI보다 일관성이 더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관성이 높다. 왜? 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SEI보다 SEA가 되겠죠. 요걸 2개 봐요. 2개 봐요. 만약에 SE는 SC보다, 그죠? SC보다 요거죠. 일관성이 높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2번에 나오죠. 줄 겁니다. 6개 유형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오잖아요. 요거는 요거는 RI는 요거죠. RI. 그래서
RI는 붙어있죠? RI는. 그 다음에, RA보다, 그죠? RA보다. 부등호 표시할게요. 공통점이 더 있다. 이 말은 일관성이 더 높다. 그 말입니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일관성이 높다. 같은 말입니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곧 일관성이 더 높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변별성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S형이다. 사회형이면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나하고 반대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R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사회형인데 그나마 조금 더, 만약에 사회형이 100점이다. 그러면 이 I는 예를 들면 90점이면 이보다 CI는 점수가 더 낮고 제일 점수가 낮은 것은 뭐라고요? R이다. 거리가 멀수록 나하고 거리가 머니까. 이걸 점수로 표현하면은 거리가 멀수록 점수가 계속 낮게 나온다. 가장 낮게 나오는 곳이 대각선. 아예 반대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정체성은 뭐냐? 정체성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개인의 정체성은 1번만 보시면 돼요. 뭐냐? 분명하고 안정된 인생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표, 흥미진흥을 가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고, 환경적, 직업의 환경적 정체성은 어떤 직업 환경이나 조직이, 조직적, 회사 조직이 분명하고 통합된 목표 1, 보상이 그죠? 일관되게 주어질 때, 그죠? 임금도 줬다 안 하지 말고, 임금은 제대로 확실하게 주고, 그죠? 이럴 때 생긴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요. 일치성, 4번 동그라미에서 일치성이 뭐냐? 어쩌면 제일 중요하죠. 성격과 환경이 매칭이 딱 되는 그 순간이 일치가 될 때가 제일 중요하죠. 나에게, 내 성격에 맞는 직업이니까요. 성격에 맞지 않는 직업이 제일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1번 일치성은 개인과 직업 환경 간의 적합성 정도에 대한 것으로 직업적 흥미가 직업 환경과 어느 정도 맞는지를 의미한다. 즉 개인의 성격 유형과 환경 유형 간 이거 줄 거 보세요. 즉 뒤에 줄 거요. 개인의 성격 유형과 환경 유형 간 일치의 정도를 의미한다.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측성은 뭐냐? 만약에 이거를 대각선 그린다면 요거는 이제 붙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 것이고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래 되고 세 번째 이래 된다.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가 길면 길수록 나하고 반비례한다. 나하고 반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번 계측성은 흥미 유형과 성경 유형 관계가 육각형 모델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육각형 모형에서의 흥미 유형 또는 환경 유형 간의 거리는 그들의 이론적 관계와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에 반비례한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검사 도구인데 평가까지는 할 거 없고요. 자, 검사 도구죠. 검사 도구. 6번째 도구 있는데 요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요것은 홀랜드에서 사용하는 검사 도구 이거 정도 알면 됩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 이건 VPI라고 부릅니다. 직업 탐색 검사, 자기 방향 탐색, 다른 말로 자기 탐색 검사, 자가 흥미 탐색 검사 다 다르게 부르는데 그냥 앞에 거 자기 탐색, 자기 방향 탐색 내지는 자기 탐색 검사. 4번 자기 직업 상황은 가로 안에 개인 직업 상황 검사 내지는 진로 정체성 검사인데 가로 안에 거 요거 줄 거 보세요. 개인 직업 상황 검사라고도 많이 불리거든요. 그건 바로 자기 직업 상황 요걸 말하는 것이고 5번에 경력 의사 결정 검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내가 딱 2개만 할 겁니다. 다음 중 홀랜드의 흥미 유형 검사가 아닌 것 하면은요, 요 5개 중에서 3개 나올 것이고, 하나는요, 전혀 다른 게 나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는 말고, 요거는 홀랜드 쪽이다. 아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 경력개발 검사입니다. 즉 진로 발달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경력개발 검사, 다른 말로 진로 발달 검사는요, 수포의
경력 개발에 관한 그 5단계 나옵니다. 성탐학 유세.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력 발달 단계, 다른 말로 진로 발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경력 개발 단계니까 경력 개발 검사고요. 진로 발달 단계니까 진로 발달 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둘 같은 거예요. 이건 누가? 수포. 그러니까 걔가 답이에요. 그래서 엉뚱하게 나오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외우듯이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쌍가리 2번에, 잠깐 요거요. 일단 요거. 5가지, 요거 이제 일단은 알아두시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 이제 경력 개발 검사 있죠? 경력 개발 검사. 다른 말로 진로 발달 검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왜? 얘는 홀랜드와 관계없고 수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여기 2번에 쌍가리 2번에 직업 탐색 검사가 뭐냐? 동그라미 1번만 동그라미 합니다. 1980년에 홀랜드는 미래 진로 문제에 대해 스트레스 동그라미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는 내담자에게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검사가 뭐냐? 정답! 직업 탐색 검사. 이렇게 해도 한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또 하나, 쌍가루 4번에 가능하면은요, 가로 안에 개인 직업 상황 검사, 요걸로 일단은 좀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더 잘 나오더? 원래는요, 자기 직업 상황이 맞는데, 출제자가 개인 직업 상황 검사라고 이렇게 바꿔서 더 잘 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그걸로 좀 아예 공부를 좀 했으면 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합니다. 2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줄 겁니다. 직업 정체성, 직업 정보에 대한 필요, 선택된 직업 목표에 대한 장애 등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뭡니까? 개인 직업 상황 검사이다. 2가지만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검사 이름만 좀 체크하셔서 알아두면 뭐 크게 이 부분에서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마지막 보면은요, 알짜 팁 보이죠? 홀랜드가 제안한 진로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게 이제 자,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 기출 문제만 보면 돼요. 똑같이 나옵니다. 요거는요, 문제가. 그래서 진로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제 생물학적인 유전, 부모, 동료, 사회 계층, 문화, 물리적인 환경을 포함한 개인적인 요인과 다양한 문화 간의 독특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요즘에 나오겠죠. 근데 항상 정답이 뭐냐? 동기 X. 동기. 어떤 동기가 있었느냐? 그 동기 X. 동기는 진로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해도 좋아요. 체크해놨다가 시험장 가기 하루 전에 문제 보고 이 문제는 정답이 무슨 동기야. 이렇게라도 알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홀랜드 연관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 넣어놓은 겁니다. 하지만 중요도는 낮아요. 어차피 기출된 문제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만 좀 숨 좀 고르고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